치앙마이에 오면 관광을 하기보다는 골프를 치고 마사지를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주를 이룬다. 맛있는 음식을 소개한 유튜버는 많이 있지만 대부분 님만헤임 지역을 걸어가면서 있는 음식점들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연히 현지인들을 동행하여 현지인들의 생활 얘기를 듣고 친구들을 만나고 현지인들이 가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촘카페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인터넷에서 길을 찾기 위해 검색을 하였을 때는 산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도로 옆에 있으나 정원을 그렇게 가꾸어 놓은 곳이었습니다. 많은 태국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사진도 찍고 음식도 즐기고는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처음으로 대기표를 받았습니다. 우리 순서는 38번이었습니다. 기다리면서 안에 있는 정원에 가서 사진도 찍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게 되어 30분 정도 지나니 우리 차례가 되어 들어갔는데 테이블은 몇몇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자리는 크게 에어컨이 있는 실내와 바깥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바람이 통하는 실내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배정되었습니다. 선호도에 따라 종업원에게 얘기를 하면 바꿀 수 있으나 날이 더워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3명이었지만 여러 음식을 맛보기 위해 4인분을 시켰습니다. 음식도 그런대로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식사 시간이 지나서인지 이제는 더 이상 대기자들이 없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나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은 꼭 들려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캐리넌스 마켓입니다. 이곳은 노천 음식점입니다. 세러데이 마켓이나 썬데이 마켓 등도 있어 토요일과 일요일만 열리는 반면에 이곳은 매일 열리는 곳입니다. 치앙마이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와 유사한 곳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였습니다. 이곳은 가운데 저수지 같은 물이 있고 그 옆에 무대가 있어서 잔잔하게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습니다. 태국어로 불러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음식점은 물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고 오른쪽에 대규모의 음식점들이 4박스가 있었습니다. 음식점들마다 파는 것들이 달라 취향에 맞춰 시키면 됩니다. 식사하는 데는 따로 탁자들이 줄지어 있는데 탁자가 모자라서 우선 자리를 잡고 한 명은 탁자를 지키고 나머지는 음식을 사러 가면 됩니다. 태국은 더운 나라이다 보니 이런 저렴한 노천 음식점이 발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은 저렴해서 그런지 맛있다라기보다는 먹을만하고 다양한 태국 음식을 접해볼 수 있어 치앙마이에 와서 태국 음식을 접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곳에 오시면 거의 대부분의 음식을 저렴하게 먹어볼 수 있으므로 한 번쯤 와볼만 합니다. 세 번째는 더 뷰바 치앙마이입니다. 더운 날씨에 맛있는 음식을 연인과 함께 하고픈 마음이 가면 가볼만한 곳입니다. 주차장도 넓고 주차 안내원도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가운데 무대가 있어 가수들이 열심히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착석하여 둘러보니 주로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은 바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각자 음식을 골고루 시켜 나누어 먹었고 맥주를 시켜 같이 먹었습니다. 치앙마이 바나 음식점들은 이런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무대가 있어서 가수들이 번갈아가며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은 음식과 주류를 시켜 먹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안주와 식사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곳은 음식을 시키고 마시고 싶은 술을 시키면 됩니다. 가본 바 중에는 흥에 겨우면 따라 부르거나 같이 춤을 추는 것도 보았는데 이곳에서는 음악에는 신경 쓰지 않고 각 테이블마다 서로 얘기에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번째는 친구 바에 가봤습니다. 현지인 친구가 운영하는 바입니다. 이곳에 가면 앞에서 말씀드린 음식점이나 바 대비 저렴하게 술과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격식이 없고 대부분 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태국인과 친해지고 싶다면 여기에 와서 사장님과 얘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사지집이 맞은편에 있는데 250바트밖에 하지 않고 잘한다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일찍 도착해서인지 찾지를 못해 다른 마사지집으로 갔습니다. 1시간 반을 받았는데 피곤해서인지 마사지를 잘해서인지 잠들어 버렸습니다. 깨어나 보니 마사지가 끝나 있었고 몸은 개운하였습니다.
1시간 반에 450바트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관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태국 음식보다는 한국 음식이 더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본 곳은 K가든이었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는 닭백숙과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은 곳이 한국관이었습니다. 치앙마이에는 10개 이상의 한국 음식점이 있으나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들려서 먹어보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매일 점심을 먹었으며 사장님께서 다양하게 먹어보라고 삼겹살, 김치찜, 된장찌개, 김치찌개, 청국장 등을 시켜주셨습니다. 모두 맛있었습니다. 나는 운전해야 하는 관계로 술 마시지 않았고 동반자들은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우신 분들은 들려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는 골드바 가라오케입니다. 한국인들은 술 마시면서 노래도 부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와 유사한 나이대의 남자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곳에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 가면 한국 노래방과 같은 금형 노래방 리모컨이 있어서 한글로 노래를 찾고 부르면 됩니다. 화면에 한글로 가사가 나오며 나오는 배경도 같아 편합니다. 이곳의 가격은 다른 가라오케보다 20-30% 비싸나 서비스가 좋습니다. 룸 차지가 다른 곳에서는 한 800바트였으나 이곳은 한 1000바트였습니다. 시키는 안주도 비싸고 옆에서 서빙하는 아가씨도 다른 곳은 시간당 400바트였으나 이곳은 525바트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가 좋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과일을 시켰을 때 큰 접시 한꺼번에 나왔는데 이곳에서는 아예 인원수만큼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론 옆에서 서빙하는 아가씨들이 나눠줄 수도 있으나 이곳이 더 알차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가격이 높을 때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서빙하는 아가씨들을 초이스할 때는 잘해야 합니다. 10명 중 1명 정도가 한국말을 할 줄 알고 한국 노래를 부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한국 노래방과 같은 리모컨을 사용하므로 한국 노래만 부를 수 있고 태국 노래는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 갔을 때는 유튜브를 통해 불렀기 때문에 모든 노래가 가능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통 가격을 아끼기 위해서 맥주를 많이 시켜 먹는데 현지인 말에 의하면 양주병 한 병을 시켜 먹는 게 더 싸다고 하는데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관광객끼리 가는 것보다는 한국인 가이드를 데리고 가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바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한 1000바트 정도로 더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웜업 카페입니다. 이곳은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가 되어 한번 들려보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나이트 클럽이 치앙마이에는 많이 있지만 이것이 규모면에서 시설면에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치앙마이대와 가깝고 님만해임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젊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있는 테이블은 우리 테이블과 서양인 부부로 보이는 테이블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태국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일찍 가면 사람들이 없고 8시가 되어야 슬슬 입장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8시에 갔을 때는 자리가 반쯤 차 있었고 10시에 나올 때는 모든 자리가 차 있었습니다. 출입구에는 신분증을 검사하여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는 뒤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모두 꽉 차 있었습니다. 나올 때도 여전히 차들이 나오고 들어가 꽉 차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차요원에게 차키를 주면 나중에 자리가 나오는 곳에 주차를 해줍니다. 올 때는 현지인이 운전을 했습니다. 나올 때 음주운전을 단속하는데 외국인보다는 태국인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간단한 안주와 맥주를 시키고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열기가 가득했으나 아직 시간이 일러서인지 무대에서 계속 연주를 하고 있으나 연주에 따라 춤을 추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올 때까지 나이트클럽이라기보다는 바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술에 취한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태국 젊은이들을 보고 싶다면 이곳에 와보는 것도 좋은데 같이 어울리고 싶다면 11시 전후에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K가든입니다. 작년에 왔을 때는 이곳에서 흑생강을 넣어 만든 닭백숙과 삼겹살을 먹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음식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마사지도 하는데 1시간 정도 미리 예약을 하고 1시간에 300바트입니다. 그래서 마사지만 받고 왔는데 마사지들이 모두 연배가 있으셔서 그런지 잘 하셨습니다. 시내에서 있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고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사우나 시설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공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에서 사우나 장사가 될까 생각했는데 매 시간 넓은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유심히 보니 주로 중국인과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치앙마이 숙소는 대부분 샤워 시설과 수영장은 있는데 더운 물을 받을 수 있는 욕조가 없었고 사우나 시설이 있었던 곳은 더원 콘도뿐이었습니다. 이곳도 중국인이 많이 소유하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운 사우나에 들어가 땀을 흘리고 밖에 있는 조그만 풀장에 들어가 식히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땀을 흘리고 나와 밖에 나무 그늘 아래서 커피를 마시며 친구들과 담소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단기간 관광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장박을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와서 찌뿌드드한 몸을 사우나와 마사지로 개운하게 하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앙마이를 떠나는 전날에 옆에 새우 낚시터를 오픈하였습니다. 새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바이 투어리스트 스트리트입니다. 매일 골프를 치다가 하루는 시간을 내어 바이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를 가이드해준 현지인이 자기도 가보지 않아 가보고 싶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다음에는 자신의 고향인 치앙라이를 소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곳은 치앙마이 시내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려야 하는 곳입니다. 우선은 바이 투어리스트 스트리트를 찍고 찾아갔습니다. 가는 길은 꼬불꼬불한 산길이라 상당히 피로감이 들어 돌아와서 잘 때는 코를 골며 잤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는 차반, 오토바이가 반을 이루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주로 서양 젊은이들이 타고 갔으며 물을 지어 지나가곤 하였습니다. 길도 꼬불꼬불하였지만 길들이 약간씩 훼손된 곳이 두세 곳 있었습니다. 보수를 하느라 양쪽 길을 막아선 곳도 있었습니다. 밤에는 운전하기가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해가 지면 이곳을 지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지 않았는데 한 번은 나뭇가지가 부러져 차 천정 위로 꽝 하고 떨어져 놀라서 차를 세우고 살펴보았으나 다행히 훼손된 것은 없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조그마한 마을로 보였습니다. 거리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게들은 옷이나 기념품들을 팔고 있었는데 사고 싶은 것들이 없어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모서리에 있는 비교적 큰 음식점이 운치가 있어 보여 들어가 음식을 골고루 시켰는데 너무 많아 음식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가격표를 보니 가장 비싼 음식을 남겼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음식들이 모두 맛있어서 나오는 대로 순서대로 다 먹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시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양도 많고 맛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들릴 수 있는 휴게소가 거의 없어 될 수 있는 대로 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븐일레븐 같은 데를 들려 볼일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뷰 포인트 등도 있으나 3시간을 운전해야 하므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투어리스트만 갔다 오기에는 먼 거리라 1박을 하여 온천 등도 들렸다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미리 예약해놓은 골프 부킹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이외에도 로컬 음식점에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태국 음식점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맛이 별로 없어 여기에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주일 동안 경험한 내용이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시간을 내어 일주일을 보람차게 보내게 해준 너희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너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보다 빨리 자주 치앙마이에 들려 더 다양한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